내가 원장님이 이제 좀 알듯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원래 이제 음식을 먹으면 위에 잠깐 머무르고 소장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30분 머무르는 게 아니죠? 어때요? 30분까지 안 머무르죠? 그게 이제 위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 운동은 계속 뭐 음식을 먹으면 계속 하니까 밥 먹을 때 침샘도 들어가고 위액도 나오고 위에서 산성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살균 작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췌장에서 인슐린 들어가고 담낭에서 담즙이 섞여서 그것이 이제 십이장 통해서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에서는 분해가 돼가지고 유산균하고 해서 그것이 쪼개져서 소장의 선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맹장 있는 그쪽에서 대장으로 올라갈 때는 대장에는 선모가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수분만 흡수하니까 대장은. 그래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직장 근처에 S혈장 그죠? 네. 거기서 머물렀다가 이제 직장으로 이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보면 나는 음식을 먹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신호가 와요. 1시간 정도. 그러면은 이제 큰 집으로 가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음식이 위로 해서 소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가는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동안 들었던 것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30분이라고 난 들었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소장에 흘러가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대장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가 의학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는지 보통 한 2, 3일 정도 2, 3일씩이나 머물러요? 아니 이제 소장해가지고 대장까지 가는데 보통 제가 보니까 한 이틀? 뭐 빠른 사람은 한 하루인데 하루는 너무 짧고 한 2, 3일 지나서 왜냐면 우리가 동종 같은 거 먹었을 때 대변으로 나오는 시간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사부님은 연동운동이 좋냐면 자세가 좋아서 그래요. 자세가 좋으면 이 척추에 있는 자율신경이 어떤 그 신경 태아 같은 게 안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되게 좋고 근데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이 대개가 이제 그 새우등 같은 경우가 그 변비가 많다. 나도 뭐 등은 이런데 근데 이제 내가 뭐를 느끼냐면 보통 음식을 먹으면요. 예를 들면 A라는 음식을 먹었어. 그다음 B, C를 먹는데 C 음식은 예를 들면 뭐 그 자체가 그게 약간 옅은 색깔이야. 옅은 색깔. 그러면 만약에 하루 이틀이라고 한다면 어저께 점심에 먹은 것이 그러면 오늘 점심 때쯤 화장실에 간다면 그것이 이제 확인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난번에도 그런데 뭘 느꼈냐면 이상하다. 내가 밥 먹은 지 1시간 좀 지났는데 그 큰 집에서 한 그 칼라가 색이 1시간 조금 전쯤부터 1시간 반쯤부터 먹어서 1시간 전에 끝났잖아요. 먹는 시간 30분 먹는다고 보면. 근데 칼라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먹으면은 바로 위에서 대충 넘어서 소장으로 가서 그 장이 좀 많이 비어 있으니까 거의 바로 소장으로 해서 잘 움직여서 대장으로 딱 가 있는 거 아닌가. 사드릴게요. 그리고 큰 집을 가면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칼라가 얼마 전에 먹었던 칼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 그 음식이 섭취해야 되는데 섭취가 되는 건가요, 그럼? 섭취는 되겠지. 약간은 칼라가 차이가 나죠. 짜장면 먹으면 좀. 그래. 맞아. 그래. 그렇죠. 짜장면 먹으면 이제 까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 파란색 녹색으로 나오고.
내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묻는 거요. 얘기하는 거요. 콩 먹으면 콩 그대로 나와요. 예, 그렇게 돼요. 소화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가 그러면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치, 소화가 그러면 안 영양분이 충분히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콩나물 같은 거 먹으면 대가리만 예, 나오지. 그런데 영양분 흡수가 되고 안 되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제 땅콩을 한두 시간 전에 먹었단 말이에요. 저기 갔다 올게요. 땅콩을 이제 뭘 먹다가 가서 봐. 땅콩을 먹잖아요. 그럼 땅콩은 이게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러고서 내가 큰 집을 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2시간 전에 먹은 거야, 땅콩을. 근데 2시간 후에 큰 집에 갔어. 근데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좀 보거든. 이렇게 나는 늘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보거든. 그럼 거기에 땅콩 알갱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보면 내가 놀래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 동안 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빨리 나온다, 이게. 왜냐면 늘 하루에 3번씩 가니까. 그게 이제 연동 운동이 좋으니까 그게 해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맑은 거예요. 그리고 불면도 없고. 저희가 보면은 불면증 있는 사람들하고 변비하고 관련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 맞습니다. 우리 아이도. 하여튼간 이게 우리가 소화기관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소화기관이 나빠져도 뭐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소화기관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어떤 환자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환자들 쭉 생활습관 조사해 보면 다 변비가 있어요. 변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환경호르몬도 많이. 그러니까 2가지가 충족돼 암이 그러니까 환경호르몬 많이 먹고 그다음에 호르몬이 아니라 환경독소 그다음 뭐 이런 거 좀 안 좋은 거. 사실은 이것도 그렇죠. 환경호르몬이 종이컵도 있죠. 코팅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환경독소를 피할 수는 없는데 축적만 안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은 축적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를 막 일으키면 작살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돼. 나는 인체를 어떻게 보냐면 이거 겉피부잖아요. 그리고 소화기관은 나는 속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속피부는 관이야, 관. 속피부는 관이고 우리 겉은 겉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의 피부는 공기 중에 있는 미세 입자 있잖아요. 산소니 뭐니 이런 것들이 피부를 침투하는 것들은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햇빛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자가 큰 것들은 음식으로 해서 입으로 통해서 그 속피부, 나는 그 속피부라고 보거든요. 식도, 위, 소장, 대장을 나는 속피부라고 봐. 속에 있는 관이에요, 관. 거기에 음식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고 겉피부는 여기 햇빛이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피부 침투되는 거 침투들어가고 어차피 발생학적으로 이 속하고 여기 똑같아. 그래서 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이거 환경 속의 허공 공간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숨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속피부 이 기관을 통해서 나는 영양분을 흡수한다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소화기가에 따라 이거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영양소 아무리 먹어봐도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은 흡수 못해. 하나도 흡수가 안 되고 쭉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독소도 많이 축적이 되고 간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거든요. 간하고 위, 췌장 이런 게 제가 생각에는 그거 망가지면 그때부터 병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옛날에 보리밥 먹을 때 방구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나는 이걸 오래전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거 속기관을 발효통이라고 생각했다고. 발효통. 그래서 음식을 다 넣으면 발효통에다가 음식을 이것저것 막 넣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발효돼가지고 거기서 뭐가 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 음식 좋은 것들은 다 소장에서 그다음에 대장에서 수분까지 흡수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걸러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변비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발효통에서 오염물질이 생성이 많이 되는 거야. 대장. 그죠? 소장 대장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거기서 발효가 되니까 발효만 되면 좋은데 부패까지 된단 말이야. 부패까지. 그래서 거기서 가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위로도 나오고, 그죠? 트름으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나는 그것들이 결국 몸에 좋을 일은 없다. 그래서 빨리. 그게 사실 이게 암모니아잖아요. 암모니아 흡수되는데 그 다 간에서 해석해줘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간이 떨어진 사람. 예. 머리가 아프지. 그럼 암모니아가 그냥 몰라. 근데 우리 보면 정말 간경화에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예. 와, 그런 환자들은 예. 간성혼수 쏘잖아요. 간성혼수.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혼수가 오는 거고. 그런 환자들도 있잖아요. 관장 막 해주면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간성혼수가 오는데 그 환자도 이제 주펄나게 되면 막 해주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볼 때는 그 머리 나빠지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거 간헐적 단식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이 변비가 있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 간헐적 단식인 사람 변비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왜 변비를 같이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니시요법 공부하면서 그 니시 선생 그 이론에 의하면 무조건 변비를 해결하고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음식을 먹으면 밀어내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음식이 해서 먹었던 것을 밀어내서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그게 대장까지 차있던 소장대장에 차있던 것이 먹는 음식이 안 먹으니까 변비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그 거기서 부패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위험하다 생각하고 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부님은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민성 대장증이에요. 3번 가면. 근데 이제 그게 해독에는 유리하고. 근데 나는 과민성 대장이는 그러한 병적인 상황이 아니고 내가 느끼잖아요. 난 병이다 아니다 느끼는데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3번 됐냐면 내가 이거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장을 자극을 하면 우리가 장 마사지 하면 대변을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장 마사지 하면 만병이 낫는다 뭐 이런 책도 있는데 하여튼 장 마사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병이 낫는다는데 그게 맞는 거죠. 자, 내가 요새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하면은 그때 이건 하잖아요. 그래봐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이야. 내가 이거 3번 했을 때는 뭐냐면 그때는 거의 매일 했을 때거든요. 수련을 내가. 그때 내가 수련을 매일 하고 이걸 내가 개발해가지고 매일 했어 이거를. 그리고 며칠 있다 그거 매일 하면서부터 한 일주일 후부터가 나도 며칠 몰랐지. 화장실 밥 먹고 나면 좀 있다가 화장실 가. 1시간 정도 이내에. 그게 저희가 4시간 할 때 4시간 할 때 이제 여기 그 파이러스라고 분문부에 이렇게 빡 닫혀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콕콕 찔러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오징어처럼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 이게 자극을 주면 그러겠네. 이게 마치 이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을 움직여주는 자극을 좀 움직이는 건데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변비에 특효라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자극을 주면 장을 자극을 주면 그럼 움직이죠. 오징어 지렁이처럼. 지렁이도 밟으면 푼푼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과민성이면은 뭐 설사가 나든 뭐든 이렇게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면 요거 좀 남았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가서 여기다 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큰 집으로 가라는 신호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큰 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큰 집에서 일본은 상태가 나와.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보면 변비 있다가 그러면 이제 호르몬 다 깨지고 그다음 비만 오고 그러면서 이제 병 나는 거거든요. 단계가 뭐 그러면서 잠도 안 오고 뭐. 일단은 은나노 음용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죠. 그 인터넷에 이제 공부한 거에 따르면은 좀 약간 장내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은 요구르트를 병행하는 게 좋다. 이거랑 유산균이니까 유산균이 요구르트를 같이 먹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제가 생각해도 이제 균이 죽으니까 유해균이 많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원장님이 좀 조사하시라고. 유익균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에서 어쨌든 유산균이 어쨌든 나오잖아. 큰 집 갈 때 거기서 유산균 분포도 하고
이거 은나노술을 먹었을 때 그게 안 좋은 영향으로 나온다면 뭔가 우리가 보완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장해독할 때 유기산 검사를 하면은 예. 유기산을 통해서 이제 장내 세균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장내 세균이 이제 유해균이 많은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생제를 먹여요. 노루믹스를 먹이거든요. 그 노루믹스가 재미난 게 노루믹스는 흡수가 안 되고 장에서 세균만 죽이고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루믹스 효과가 있는 거지. 내 생각에는 노루믹스 효과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노루믹스를 먹이면 장해독이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이 건강한 사람은 굳이 그거용으로 복용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이제 유해균이 판단을 해서 유해균이 많아서 조금 불편하고 안 좋다. 그럴 때는 요것이 그럴 때는 효과가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로믹스 효과죠. 노로믹스가 항생제거든요. 박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흡수가 안 되는 항생제니까 장의 세균만 딱 죽이고 딱 그럼 노로믹스.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먹은 사람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장복을 하면은 네. 이 좋은 은나노 입자가 작게 쪼개진 걸 장복을 하면 네. 이 이온 입자가 네. 이 무릎 관절 뼈속까지 다 들어간대요. 장복을 하면. 맞아요. 그때부터는 이런데 관절에 염증이나 이런 게 안 생긴다. 정말? 네. 그러면 장기 응용해야겠네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장기 복용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 30년 먹었으니까. 나노실버 먼저 본 그 기계 있죠. 거기에 그 빈보성이 있잖아. 걔가 쓴 거야. 거기에 글자가 있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이거 무릎이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코 실버 그거를 먹고 나서 이것이 좋아졌습니다라고 거기다 걔가 거기 글 써 있어 거기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관절염의 염증이구나. 원인이 그 박테리아 껍데기를 LPS라고 그러거든. 네.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그 LPS는 뭐냐면 박테리아가 죽은 껍데기죠. 시체. 예. 시체가 장 누수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관절에 가서 닿으면 예.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LPS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노로믹스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PS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관절이 좋아져요. 그럼 진짜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어디에 가냐면 뇌로 가면 그게 참 재미난 게 그 장이 제2의 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장하고 뇌가 이렇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미주신경이라는 걸로 미주신경. 미주신경으로 연결이 되는데 옛날에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장에다 독소를 준 거예요. 독소를 주고 쥐죠. 한쪽은 미주신경을 자르고 한쪽은 미주신경을 뇌로 썼더니 한쪽은 뇌로 갔고 한쪽은 안 갔다는 그런 실험도 했는데 지금도 장에 그게 만약에 세균이 죽으면 그러면 죽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제 독소죠. 장내 독소가 알파 시니클레인이라는 건데 이제 그게 뇌에 쌓이면 이제 파킨슨이나 치매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 독소를 줄이는 거죠. 실버 콜로이드가 장 독소를 줄이면 뇌도 좋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은 먹으면 영양 필요한 부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빨리 밖으로 배출하는 게 최고네. 그죠? 맞아. 그죠? 그렇죠.